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쥐포 반사에 들어있는 무말랭이라는 작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무말랭이. 다른 날과 다름없이 혜순이 의자는 책상 밖으로 쭉 삐져나와 있다. 혜순이 의자가 조금만 진호 쪽으로 가까워져도 진호가 가차없이 발로 쑥 밀어내기 때문이다. 혜순이 입은 띵동 두툼하게 부풀어 올라 있다. 이금 넘어오면 알지? 확인이라도 하듯이 진호는 책상 가운데 연필로 여러 번 금을 내려 긋는다. 진호는 혜순이랑 짝이 될 때부터 못마땅해 했다. 혜순이는 눈이 동그래져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뒤에 앉아있는 병재가 혜순이 머리 위에서 손으로 눈 내리는 모양을 하며 키득거린다. 펄펄 눈이 옵니다. 머리 위에 눈이 옵니다. 띵동. 곧이어 합창이 이어진다. 진호와 주변에 앉은 애들도 좋아서 노래를 부르며 히덕거린다. 혜순이 머리카락 속에 드문드문 보이는 하얀 비듬은 늘 아이들 놀림감이다. 혜순이는 하얀 이를 꽉 깨물고 입술을 둥그렇게 모아 씩씩거리기 시작한다. 아니야, 그만하자. 됐어. 아이들은 혜순이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자 그만둔다. 저러다 울면서 소리치면 우리만 선생님한테 혼나. 진호가 비아냥거리며 아이들에게 눈치를 준다. 수학 시간 연필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이어서 그림 그리기를 한다. 여러 가지 모양이 칠판에 그려져 있다. 아이들은 손을 들고 나가서 한 문제씩 풀고 들어온다. 혜순이도 자꾸 손을 든다. 누구보다 큰 소리로 저요를 외치며 손을 번쩍 든다. 선생님이 5문제 모두 다른 아이를 시키자 혜순이는 기분이 이상해서 책상에 엎드린다. 띵동. 혜순이 왜 그러지? 선생님은 혜순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물어본다. 자기 안 시켜줘서 그래요. 진호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한다. 풀 줄도 모르는 게 만날 삐치긴. 그러니까 바보지. 혜순이 옆에 앉은 아이들이 작은 소리로 수군덕거린다. 띵동. 그래, 혜순아, 다음번에 하면 되지. 조금 기다려요. 선생님의 다정한 말에 혜순이가 고개를 든다. 다음은 집 속에 가위표가 그려진 문제다. 아이들이 손을 안 들고 어물쩍거린다. 연필로 이리저리 그려보느라 손놀림이 바쁘다. 좀 어려운 문제라며 선생님은 생각할 시간을 더 준다. 혜순이가 번쩍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친다. 저요! 선생님 저요! 손을 든 아이가 아무도 없어 혜순이 목소리는 교실에 더욱 크게 울린다. 아이들 눈길이 혜순이에게 모인다. 그래, 혜순이가 나와서 풀어보세요. 혜순이는 밝게 웃음 지으며 칠판 앞으로 걸어 나간다. 선생님이 하얀 분필을 넘겨준다. 아이들 모두 칠판을 쳐다본다. 구단도 못 외우는 멍청이가. 띵동. 진호와 병재가 속삭인다. 혜순이는 자신 있게 집 모양을 그려나간다. 그리기도 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운다. 혜순이도 아이들 웃는 소리에 얼굴이 일그러진다. 혜순이 잘했어요. 들어가서 다른 친구 푸는 걸 잘 보세요. 혜순이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자리에 앉자마자 진호가 한마디 한다. 바보야, 연필 떼었다 그리는 걸 누가 못하냐? 띵동. 이어서 그려야지. 내가 왜 바보야? 혜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만 내려다본다. 불쑥 일어나 뒷문으로 나간다.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로 향한다.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린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본다. 참 슬프게도 비가 내린다. 한참을 쳐다본다. 띵동. 다음 날 아침 자습은 칠판에 써있는 어린이시 쓰고 외워 소리내어 읊기다. 혜순이는 쓰면서 벌써 외우고 있다. 팍팍 들어간다. 팍팍. 진호도 쓰면서 재미있는지 줄곧 웅얼거린다. 에이, 틀렸네. 진호는 쓰다가 글씨가 틀렸는지 지우개를 찾는다. 혜순이가 회색 지우개를 진호에게 내민다. 진호는 잠깐 멈칫하더니 병재의 지우개를 잽싸게 갖다 쓴다. 혜순이는 지우개를 다시 책상 위에 살짝 놓는다. 진호와 병재는 쓰다 말고 계속 뭐라고 떠든다. 다른 남자아이들도 병재 자리에 몰려 동그란 딱지를 치느라 정신이 없다. 다 쓰고 난 뒤 혜순이는 시를 외우기 시작한다. 큰 소리로 외운다. 아이 시끄러. 목소리는 대따 크네.
외우지도 못하면서 아이들은 딱지를 치다 말고 두 손으로 귀를 띵동 막는 신용을 한다. 9시가 되자 선생님이 자습한 것을 확인한다. 쓰지 않았거나 외우지 않은 아이들은 띵동 뒤로 나가야 한다. 딱지치기 하던 아이들은 대부분 뒤로 나간다. 모두 손을 들고 서 있다. 선생님, 혜순이 안 나와요. 진호와 병재는 손을 들고 서서도 안달이 났다. 혜순이 빨리 나와. 너도 못 외우잖아. 그래, 빨리 나와. 빨리 나가. 뒤에 나간 아이나 앉아있는 아이들 모두 혜순이더러 나가라고 한다. 나 외워! 띵동. 혜순이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선생님이 외워보라고 하자 아이들이 좀 조용해진다. 몇 명이 먼저 발표한다. 혜순이도 자신있게 손을 든다. 선생님이 혜순이를 시킨다. 진호와 병재는 뒤에서 목을 앞으로 쭉 내밀고 휘덕거린다. 혜순이는 제목부터 큰 소리로 외친다. 아이들이 깜짝 놀란다. 진호와 남자아이들 몇은 귀를 막고 있다. 혜순이는 술술 외워나간다. 아이들도 신기하게 쳐다본다. 혜순이는 게다가 몸짓까지 한다. 팍팍 마구마구 돌리고 막 퍼먹는 장면까지 신나게 외운다. 한솥밥, 이정충 6학년, 김치, 콩나물, 고추장이 팍팍 들어간다. 아이들은 숟가락을 넣고 마치 회오리처럼 마구마구 돌린다. 하얀색 꾼은 사라지고 빨간색 꾼은 살아난다. 아이들은 복수를 하듯 빨간색 꾼을 마구 퍼먹는다. 불쌍한 빨간색 꾼. 신앙송이 끝나자 선생님이 참 잘했다고 박수를 친다. 아이들도 소리를 지르며 함께 손뼉을 친다. 혜순이 얼굴은 해바라기처럼 활짝 피어 있다. 혜순이는 아이들을 쭉 둘러본다. 모두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기분이 참 좋다. 맨 뒤에 서 있는 진호만 오른쪽 주먹을 꽉 쥐고 눈에 힘을 주며 겁을 준다. 혜순이도 지지 않고 혀를 내밀었다. 집어넣는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차례로 급식을 받아온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무말랭이가 띵동 있다. 어떻게든 조금만 받으려고 급식 주는 아이들과 말싸움을 하기도 한다. 혜순이도 무말랭이가 싫다. 밥과 국을 반쯤 먹었지만 무말랭이는 그대로다. 무말랭이 하나를 입에 넣자 매운맛 때문에 혀끝에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온다. 코를 막는다. 다시 무말랭이 하나를 입에 넣고 막 씹어 꿀꺽 삼킨다. 또 하나를 먹던 혜순이는 무말랭이를 뱉으려고 얼른 일어나서 수도가로 뛰어나간다. 옆에 있는 진호 급식판에도 무말랭이가 그대로 있다. 혜순이가 나간 것을 본 진호는 병재에게 젓가락으로 혜순이 급식판을 가리켜 보인다. 진호가 먼저 자기 무말랭이를 숟가락으로 푹 퍼서 혜순이 무말랭이 위에 슬쩍 놓는다. 하얀 이를 드러내고 씩 웃는다. 병재도 재빨리 자기 무말랭이를 혜순이 급식판에 갖다 놓는다. 다른 남자아이들 몇 명도 똑같이 한다. 조금 뒤 혜순이가 막 뛰어들어온다. 혜순이는 띵동 산더미처럼 쌓인 무말랭이를 보고 깜짝 놀란다. 혜순이는 옆에 있는 진호를 째려본다. 진호는 급식판을 혜순이와 멀리해서 열심히 먹는 척한다. 혜순이는 엎드려서 온다. 성직이는 벌써 밥을 다 먹고 농구공을 들고 나간다. 엎드려 있는 혜순이를 바라본다. 혜순아, 울지 말고 밥 먹어. 울던 혜순이는 고개를 든다. 성직이는 다정하게 얘기하고 운동장으로 농구하러 나간다. 성직이 뒷모습을 혜순이는 한참 쳐다본다. 띵동. 검은 얼굴에 큰 키, 어깨가 떡 벌어진 성직이다. 혜순이는 다시 밥을 먹는다.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무말랭이를 다 먹지는 못한다. 끝내 혜순이도 급식을 남겨서 계단 청소를 하게 된다. 수업이 끝나고 혜순이와 급식 남긴 여자아이들은 1층 계단 청소를 하고 아침 자습 안 한 남자아이들은 2층 계단 청소를 한다. 혜순이는 위쪽 계단부터 차례대로 쓸어 내려간다. 남자아이들은 빗자루로 칼싸움을 하느라 난리다. 자, 무말랭이 받아라. 쓰레기 폭탄이다. 진호는 신나서 쓰레기를 모아 아래층으로 쓸어버린다. 쓰레기 먼지가 휘날리며 혜순이 머리 위로 떨어진다. 무말랭이 맞추치? 이건 한솥밥 폭탄이다. 병재도 기가 살아서 쓰레기를 마구 떨어뜨린다. 혜순이도 화가 나서 빗자루로 2층 계단을 막 때린다. 어쭈 덤벼 무말랭이? 병재와 진호는 칼싸움하듯이 혜순이 빗자루를 피하며 빗자루를 위를 때린다. 박혜순 빨리 청소해. 빨리 집에 가야지. 다른 여자애들이 짜증을 낸다. 혜순이는 싸움을 그만두고 계단 청소를 한다. 1층을 거의 다 쓸었다. 2층 남자애들은 아직도 장난만 치고 있다. 띵동. 혜순이는 다 쓸어 담은 쓰레기 바퀴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진호가 갑자기 달려들어 쇠바퀴를 툭 치자 다시 바닥에 쓰레기가 흩어진다. 혜순이는 씩씩거리며 진호를 쫓아간다.
진호는 엉덩이를 흔들어 약을 올리며 1층 계단을 지나 수도가 쪽으로 도망가 버린다. 한참을 쫓아가던 혜순이는 지쳐서 그 자리에 멈춘다. 다시 계단에 흩어진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야 청소가 끝났다. 다음 날 아이들은 아침부터 옹기종기 모여서 내일 발표할 생일잔치 솜씨자랑 연습을 한다. 리코더 부는 아이들, 노래 테이프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 아이들, 바이올린을 켜는 아이들, 태권도 연습을 하는 아이들, 재미있는 개그 연습을 하는 아이들 모두 바쁘게 움직인다. 무말랭이, 넌 뭐 발표할 거야? 진호가 혜순이에게 말을 건넨다. 혜순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아까부터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 띵동. 성직이가 어디가 아픈지 아침부터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혜순이는 걱정이 되어 성직이 모습만 지켜보고 있다. 몸살이 난 성직이는 수업도 못하고 조퇴를 한다. 혜순이는 성직이가 가방을 메고 나가는 순간까지 눈길을 떼지 못한다. 성직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교실 문을 나간다. 성직이도 이번 달 생일이다. 빨리 나와서 내일 꼭 나와야 할 텐데 혜순이는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한다. 띵동. 성직이가 집으로 간 뒤에도 성직이 빈자리로 자꾸 눈길이 간다. 난 성직이가 좋다. 정말로 좋다. 갑자기 혜순이가 큰 소리로 말한다. 병재가 이 소리를 듣고 진호와 함께 혜순이 앞으로 다가간다. 너 정말 성직이 좋아해? 혜순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한다. 너 성직이 사랑해? 띵동. 병재가 능글맞은 얼굴로 묻는다. 혜순이는 거리낌 없이 또 대답한다. 진호는 신이 나서 다른 남자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혜순이가 성직이 사랑한대. 다른 아이들도 재우쳐 묻는다. 모두 신기하게 쳐다본다. 그럴수록 혜순이는 더 당당하고 크게 외친다. 난 성직이를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하하하하. 아이들 웃음소리에 교실까지 들썩거린다. 드디어 생일잔치하는 날 아이들은 연습에 정신을 팔고 있다. 혜순이는 두 손에 편지지를 꽉 쥐고 있다. 성직이가 안 올까 봐 걱정이다. 교실 뒷문을 자꾸 바라본다. 9시가 거의 돼서야 성직이가 들어온다. 혜순이의 얼굴이 확 펴진다. 성직이가 들어오자마자 진호가 빨리 다가간다. 성직아, 혜순이가 너 사랑한대. 띵동. 성직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 가서 앉는다. 다른 아이들도 신이 나서 혜순이가 성직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한다. 여자아이들은 한술 더 떠서 놀린다. 성직이는 좋겠다. 혜순이가 좋아해서. 진호가 혜순이한테 간다. 너 성직이한테 편지 썼지? 내가 갖다 줄게. 정말? 혜순이는 순순히 편지 쓴 종이를 내준다. 진호는 살살 웃으며 편지를 들고 성직이한테 간다. 병재도 함께 간다. 가는 척하다 성직이 뒷자리에서 편지를 읽어보고는 몇 글자를 새로 적어 넣는다. 난 너를 정말 싫어해. 다시 혜순이한테 간다. 편지지를 도로 혜순이한테 내민다. 성직이는 너 싫어한대. 혜순이는 자기 편지에 쓰인 글을 보고 씩씩거린다. 다시 편지지 끝에다 이어서 쓴다. 난 성직이 너를 진짜 좋아해. 정말이야. 띵동. 가만히 지켜보던 진호와 병재는 다시 편지지를 들고 성직이한테 가는 척한다. 혜순이는 엎드려서 기다린다. 싫다는데 왜 그래? 난 무말랭이가 제일 싫어. 진호와 병재는 키득거리며 다시 답을 써서 혜순이에게 갖다 준다. 답장을 읽은 혜순이는 편지지를 북북 찢어버린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진호는 혜순이가 찢은 편지지를 모아 가지고 성직이한테 띵동 간다. 성직아, 혜순이가 너 사랑한대. 찢어진 편지지를 성직이에게 내밀며 약을 올린다. 그만해! 성직이가 화를 버럭 낸다. 그러자 분위기를 알았는지 진호와 병재는 자기 자리로 간다. 드디어 장기자랑 발표 시간이다. 다른 아이들이 발표하는 동안 혜순이는 공책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다. 눈물이 글썽거린다. 띵동. 난 바보다. 친구들도 바보라고 부른다. 밥도 혼자 먹는다. 난 늘 혼자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참 좋겠다. 정말 좋겠다. 띵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